유동규 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 그 전에 민간에서 돈이 막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뭐 곽상도 아들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커싱 맞춰지면서 이재명 지사가 아니 이거 민간 그다음 부동산 폭등해서 이쪽 이익을 채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건 5,050억 이득도 가져오고 훌륭했다. 당분간의 퇴대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동규라는 사람까지 오는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난 있었는데. 천화동의 노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 그다음에 뭐 사진 돈다발 사진 이런 것들이 검찰에 제출되면서 어제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동규한테는 기습적이었던 것 같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 유동규 출국 금지하고 바로 어제 아침에 압수수색했잖아. 근데 휴대폰을 던졌어. 근데 휴대폰을 던지기 전에 20분 동안 문을 안 열어줬대요. 이제 검찰서한테 문 여세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고 그 사이에 누군가한테 던져준 것 같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가져간 것 같진 않아. 누군가 지금 그럴 아니 뭐 야동 이런 거 있나? 아 그냥 아니 왜 던졌을까? 그러니까 이게 던졌잖아. 뭐 희한하네. 이걸 던졌어. 근데 그 던지고 나서 갑자기 침대에 들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랜만에 힘써가지고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가 딱 이제 여기서 타겟팅이 되면서 이 사람 출석 요구까지 오늘 아까 좀 전에 기사 보니까 불응했더라고.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이거야. 유동규는 왜 휴대폰을 던졌나? 혹시 저 야동 있나 그 안에? 야동? 창피해서? 궁금하지 않냐? 왜 던졌을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 원래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왜냐면 게? 자기가 이제 피의자로 곧 조사를 받을 테면 그렇지. 검찰에서 그 곧 압수수색에 나올 텐데 지우려면 진작 다 진작 지우든지 버리든가 이러지. 저기 뭐 전자레인지 돌리든가. 그러면 되는데 왜 이거를 던졌을까?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사람의 의외로 설마 하는 게 있다. 의외로. 나하고 오늘 비슷하네. 의외로 설마 하는 게 있고 사실은 유동규 같은 경우에 약간 믿는 구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검찰이 특검도 아니고 검찰이 지금 여당의 유력 후보가 관련돼 있을지도 잡혀가면 안 되니까 관련됐다는 우리 잡혀가. 그렇지. 관련돼 있을지도 모르는. 검은 스타렉스에 지금 주지도도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위리안치 된다. 위리안치. 그래.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인데 검찰이 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왜냐면 검찰은 경찰에도 지지부진하고 있었거든. 그렇지. 어떡하지 이러고. 근데 정영학이가 녹취록을 내면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동규는 뭐 언론에 터트려 유동규는 녹취록을 내는 거를 몰랐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보니까 27일 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가서 녹취록을 내고 29일 날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압수수색할지언정 연결고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칠 수 있는 거니까 안심했을 수 있지.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하니까 골로 간다 이제 가평잣 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다 갖다 버린 거 아니겠어?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바깥에 버렸으면 너 나중에 내가 전화하면 핸드폰 받으러 와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트릭이더라. 굉장히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진짜 새로운 트릭이야. 봐봐 이제 휴대폰을 던졌어. 던지면 보통 밑에 있거나 아니 길 가던 사람이 아이고 이거 아이폰 새 거네 들고 가면 어떻게 새 거냐 몇 층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깨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들고 왔다 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휴대폰을 검찰이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거 가져간 거지. 그 얘기인즉슨 그 20분 동안 검찰 문 안 열어준 그 20분 동안 야 X됐어. 빨리 휴대폰 받으러 창 밖으로 던질게. 해서 던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 지금 구조가. 근데 휴대폰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이게 찾아질라나? 그걸 검찰이 얼마나 좀 열심히 찾으려나? 근데 보니까 뭐 어디서 신호 확인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이폰이라며. 또 어차피 못 열지 뭐. 또 이게 몰라 비밀번호 같은 너같이 안 해놓은 애 있거든. 진짜? 이거 어렵고 막 이러면 그냥 막 복잡한 거 안 해놔요. 나는 되게 심플하지 나는. 그러니까. 패턴도 굉장히 심플해. 나 복잡한 거 그러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휴대폰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휴대폰을 못 찾아도 우리 좀 이따 얘기할 것처럼 천화동인 오 정영학 회계사의 그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 녹취록 그다음에 이 진술 이런 것들을 기초로 수사를 압박을 하면 제일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 일단 저기 우리 또 일어 쓰신 분이 하면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저 읽을 줄 아냐? 몰라. 아리가또. 네. 안녕하세요. 국힘을 지지하는 26살 청년입니다. 어우 어리신 분이네요.
요즘 대선 후보들 보면 정말 불안하고 힘듭니다. 특히 국힘 대선 주자들끼리 도를 넘어 유치할 정도로 스즈메님이군요. 저희 읽고 있어요. 잠깐 내려주세요. 스즈메가 무슨 뜻이야? 유치할 정도로 서로 네거티브라는 거 보면 이런 걸 보려고 당원 가입했나 싶습니다. 결국 원팀이 되고 지지자들도 흡수돼서 좋은 후보를 냈으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정치에 와수다 형님들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스워드님, 백성문 김태현 변호사님 시원한 커피 한잔 드시고 힘내서 하세요. 파이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스즈메님 스즈메. 대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김 빠진 소리 해줄까? 지금 대선이 내가 머리털라고 본 대선이 역대 최악의 대선인 건 맞아. 그건 왜 그건 그러냐면 맞지. 스즈메가 참새란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사실은 정파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파적인 사람이지. 정치생각 확실하고 확실히 보수고 확실히 뭐 성향도 있고 나는 호불호 명확하니까 나 자체도 호불호 명확하고 나에 대한 호불호도 명확하니까 캐릭터 자체. 그렇지. 댓글 보면 명확해. 싸가지 없는 김태현하고 나에 대한 시원한 호불호도 김태현하고 명확하고 나도 호불호가 명확하니까 나도 사실은 정치 바이어스가 껴있는 사람이라고. 약간 근데 내가 바이어스가 안 껴있고 정말 그냥 누가 되든 상관없는 정말 진짜 그야말로 평범한 중도 유권자라 생각하면 난 투표 안 해 이번에. 그치. 그 왜 그러냐면 보세요. 되게 여러분. 아픈 얘기. 이제까지 대한민국 대선에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고 시대 정신이 있었어. 민주화 이후에. 예를 들어 YS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의 문민정부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DJ 때는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얘기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름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 분권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화두를 후보들에 던진 게 있었어. 그래. MB 때도 MB가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때는 뭐 BBK니 뭐니 네거티브는 있었어도 MB 같은 경우 당시에 한반도 대운하 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라는 엄청난 국책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한나라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본선까지 이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그래도 난 되도 않는 내가 생각하지만 어쨌든 적폐청산이 뭔가 있었어. 어쨌든 뭐든 있었다고. 지금 뭐가 있어? 화천대유. 그러니까 화천대유 고발사주. 형수, 줄리, 김부선, 바지, 적통. 후다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민주당 경선도 마찬가지고 저기 누구야? 저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본선 가면은 뭐 생길 거야. 내가 또 본선 갔을 때도 화천대유에 똥 덜 튄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거야. 제일 큰 고발사는 끝났고 그거는 이제는 화천대유 대장동이거든. 여기서 똥 많이 튄 사람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똥 덜 튄 사람은 청와대. 그러니까. 똥 많이 튄 사람은 감옥. 심플해. 기본소득 여러분 관심 가지지만 이슈 될 리가 없어 이거. 자 우리 기본소득 얘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수준 낮은 대선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요즘에 되게 마음이 그래서 아프더라고. 저 스즈메님이 아직 26살 청년이시면 이번이 아마 두 번째 대선이실 건데 이제 막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오늘 제대로 보신 거예요. 저 국힘 대선 주자끼리 도를 넘어 유치하죠. 저거 민주당 대선 주자들끼리 해도 맞고 나중에 본선 가서도 대선 주자들끼리도 맞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대선이고 유치한 대선이고 참 문제가 많은 대선이지만 그래도 일단 선거는 이겨야 된다. 그렇지. 선거 무조건 이겨야 돼. 자 우리 다시 유동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관계도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혹시 모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사장 직무대리, 여기 추천을 누가 했을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저분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의 창시자, 설계자라고 합니다. 최측근이었는데 최근에 뭐 부동산 투기 문제나 뭐 그 법인 만들어가지고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문제 때문에 일단은 자리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저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인데 여기는 이 지사와 같은 로펌에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은 과거에 소위 아파트 저희 조합장이었다가 나중에 성남시장 출마할 때 이재명 지사 지지선을 하면서 제가 저번에 우리가 보여드렸었는데 2년 전에 헤럴드 경제 기사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사의 3인방의 장비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하고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네,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유동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나중에 경기 관광공사 사장이 되죠. 그때 저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측근이라는 거는 근데 이재명 사쪽은 자꾸 아니래. 유동규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가정해서 저거 유동규가 가정에서 해먹었다고 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해먹었다는 증거가 없고 이건 아직은 없지. 그러니까 아닌데 유동규가 이재명 씨의 측근이 아니다. 그래 최라는 거는 퍼스트냐라는 의미라면 아닐 수도 있어. 퍼스트는 아닌 거였어. 거기 정모 씨가 있어. 그치. 내가 알기로는 있지. 정모 씨, 김모 씨 저 성남시장부터 같이 저 누구야 이재명 시장이랑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 지금 캠프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핵심 몇몇들이 있어. 그렇지. 거기가 핵심이야. 아마 정모 씨, 김모 씨일 거야. 음. 그 사람들은 김모 씨를 말고 김모 씨는 대변인이니까 얼굴이 좀 알려져 있는데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뭐 잘 언론에 노출이 안 돼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부터 들은 얘기야. 예전부터. 거기가 핵심들이야. 진짜 핵심들이 있긴 그럼. 있어. 근데 거기가 최측근이니까 저 유동규는 최는 아닐 수도 있어. 퍼스트는 아닐 수 있다. 있는데 저 사람이 이재명 지사랑 가깝다라고 할게. 이재명 당시 시장 때부터 지사랑 가깝지 않다. 그건 진짜 거짓말이지. 아니, 그럼. 그거는 한동훈은 윤석열과 가깝지 않아요랑 똑같은 건데. 검찰총장 할 때 그럼. 그때 그냥 뭐 부하였을 뿐입니다. 이 정도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때 말로. 그냥 마찬가지.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보도들 있지만 저 사람이 성남시 누구야 재건축 뭐 무슨 리모델링 뭐 추진위원장 할 때 그때부터 이재명 변호사랑 뭐 만나서 그렇지. 일을 같이 했었다며. 그럼.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 되고 하면서도 저 사람이 이제 시에 들어가지고 업무를 계속 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재명 시장이랑 가깝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랬잖아. 나는 사업은 이게 내가 잘 설계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게 뭐 부동산이 폭등해서 민간이 많이 해먹은 건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거였고 그래서 지금 프레임을 국힘 게이트 쪽으로 몰아놨는데 이게 유동규가 이게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거든. 다시 저기 그럼 설계할 때 저거 저 최측근이 했고 성남시장이라면 이렇게 큰 사업이면은 본인이 도장 찍고 다 했으면은 알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피해가려면 저기 그 유동규 지금 저기 우리 저기 선거 캠프에도 없고 별로 안 친해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쪽으로 프레임이 넘어오는 걸 막아보려고 하는데 되게 쉽지 않을 텐데. 자기가 임명권자고 그럼. 사실은 저 사람이 공직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내가 알때 성악가 났다는데 성악가 나왔고 노래 잘해 그때 성장 좋게 생겼더라. 이게 좋잖아. 야, 떡대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하던 사람을 성남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쪽으로 뽑아 올린 건데 아무런 거기 무슨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그럼 발탁 인사를 한 거잖아. 자기 이제 그렇지. 처음에 성남시장 당선될 때부터 그런 사람이 나랑 가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 누가 믿냐? 안 그러니까. 그래? 차라리 나 유동규가 나는 사실 잘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유동규 그렇지. 저놈이 혼자 해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몰랐으면 한 번만 믿어줄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유동규랑 나랑 전혀 가깝지 않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 그 2019년 기사 나온 건 뭐야? 우리 저번에도 영상 한번 그 기사 제목까지 내가 올려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 뭐 장비 그거는 그냥 표현이 장비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측근 3인방이라고 해서 나왔던 거지. 최근에 신문들을 일간지들을 보면 이제 뭐 후보들이 이제 딱 뜨면은 후보에 사람들 취재하잖아. 거기도 저 사람 이름이 있어. 내가 그럼.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저 사람이 지금 선거 캠프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할 때 2014, 2015년에는 성남시장 하실 때 여기 바로 이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고 추천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최측근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내려온 뭐 이한주 씨도 있었고 그런데 이쪽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너무 좀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 일로 화살이 넘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뿐이지. 뭐 그렇겠지. 그건 어려운 문제인 것 근데 같아. 이제 내가 이제 이재명 이재명 후보의 반응을 보면 뭐 저렇게 욱할 게 있을까? 좀 오버하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추정인데 그냥 좀 여유 있게 니들은 지져라. 나는 그래도 1등이야. 이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요즘에 왜냐면 굉장히 너무 좀 약간 욱하지 그냥. 약간은 좀 감정적이야. 예를 들면 어저께
뭐 준스톤하고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뭐냐 권고 사직인 줄 알았어. 나 그러니까 권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뭔 파지. 뭔 파지? 그 봉고 파지가 아니냐? 위리안치는 원래 알고 있었구나. 그렇지. 위리안치 나도 아는 건데. 뭔 파지? 그러니까 그 기자들도 잘 몰라서 권고 사직이라 그랬잖아. 뭐 그렇게까지 권고파지. 사자성어인지 뭔지 모르지만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난리를 반직을 치는데 박탈해서 죄를 묻고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저기 남극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배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곽상도 거 미리 안 갔다고. 그렇지. 책임을 지라는데 근데 나 지사님 나 진짜 물어볼게요. 무슨 책임을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파지. 국민의힘이 준스톤이 미국 가기 전에 김기현 그걸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았다. 자 며칠 그래. 좀 묵히자라고 묵혔다 쳐. 그럼 지금 욕을 먹었잖아. 그럼 된 거지 무슨 책임? 그거 뭐 대표 사퇴? 뭐 원내대표 사퇴? 뭐 검찰 수사받아? 말 안 했다고? 뭐 범인 인닉주야? 뭐야? 뭘 책임지나? 그리고 그 얘기를 그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 프레임을 저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왜 저게 저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국힘 게이트로 가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덮어준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리 안 깐 게 100번 양보해서 정치적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그거를 욕을 먹고 또 상대 정파가 뭘 잘못해서 똥볼 쳐서 욕을 먹고 그렇지. 그걸로 그만한 더 많은 책임이 어딨어. 그럼. 근데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후보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막 국민의힘은 뭐 자기들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뭐 이 정도도 아니고 저렇게 사자성어로 해야 되나 저걸? 단어 2개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보라한테 뱉었다는 건 왜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 생각을 해보면 이걸 좀 사전에 빨리 차단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프레임 전환 통해서 이런 얘기들 들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준스톤이 이런 대응을 하더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맞거나 이게 맞으니까 더 화를 이게 뭔가 전곡을 찢으면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쨌건 우리가 아직까지 이재명 그 당 성남시장과 연결고리가 딱 떨어지게 뭐 돈이 간 것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나오는 건 이게 뭔가 진짜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 어쨌든 근데 이제 내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노바디님 재밌는 건, 수준 낮은 댓글 죄송합니다만 개가 똥을 참지 이재명이 화를 참겠습니까? 저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아닙니다. 여기 잡혀갑니다. 잘못하면 올해 저기 스타렉스에. 노바디님의 저기 근데 나는 더 재밌는 건 준스톤이 그걸 받아쳤잖아. 그렇지. 이재명의 너무 웃겼어. 이재명 가면을 찍겠다. 원래는 이재명 예를 들어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이재명의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이건데 가면을 찍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왜 준스톤이 가면을 찍겠습니다라고 했을까? 야, 왜 그랬을까? 난리 나서 댓글에서 찍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해. 말하면 우리 잡혀가.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뭐 노란 딱지 그렇죠. 붙이고. 나 빵 터졌어 그거. 나도 그래. 사실 빵 터졌는데 저기 찢 뭐, 이렇게 빵 한자로 찢 한자만 딱 써주셨네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나도 이유가 있어. 해서 던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내가 얘기했지만 프레임 대 프레임의 싸움이거든. 근데 방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해. 그래도 곽상도 50억은 못 이겨.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 그 얘기. 왜냐면 그렇지. 이 화천대유는 너무 어렵고 곽상도 50억 심플하고 섹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30에 딱 조기 심플해. 축구도 하는데 단어들이 50억 받고. 쉬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히 중도층 유권자한테 확 와서 꽂히는 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요일 날 절망을 했었는데 정신을 차린 건 뭐냐.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화천대유의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몸통의 문제를 자꾸 나오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맞다. 곽상도 50억가 잘못한 거 맞고 아니 이쪽에서 이쪽에 설계에서 돈이 많이 나와야 5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하지. 50억 클럽에 예를 들어 뭐 권순일이 뭐 무슨 뭐 박영수 있다 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리고 뭐 국힘 의원이 한 3-4명 더 있다 칩시다. 하나 깜빵 보내. 그럼 되잖아. 그건 그거고 그거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 정의라는 실현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화천대유가 왜 이렇게 설계됐었고 그렇지. 그 설계 과정에 어떤 방임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알면서 고의적으로 특정인한테 이득을 몰아줘서 이득을 본 사람은 없는지는 이거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밝혀야 되고 그럼 내년에 3월
내년부터 행복한 5년을 보내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곽상도 50억 때문에 암울한 5년을 또 보낼 수는 없다. 나 개인적으로. 뭐 그래서 그렇다는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불응하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생각이 들면은 만약에 영장 청구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심경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은 많이 했지만 민 쪽에서만 뭔가 이 돈잔치를 한 게 아니라 그게 이 돈잔치를 하기 전에 관과 뭔가 짜고 친 게 있으니까 가능했구나라는 걸 암시하는 첫 번째 사건이 유동규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 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